안녕하세요. 네, 상상고 인성 독서랑 관련돼서 설명할 장지혜 강사입니다. 어,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자소서 문항 중에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해당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성취감을 느낀 학습 경험, 노력한 것에 대해서 쓰라라고 한 것인데요. 이게 지금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세 가지의 소재 정도를 쓰게 되는데 이 전부를 이제 수학으로 채울 수 없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조금 열심히 한 것들이 대체로 뭔가 좀 심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의외로 사회과나 그 국어과 이런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꼭지를 한 꼭지 정도 넣거나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기억이 생생한 것, 그 다음에 수학을 넣고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을 하게 됩니다. 세 꼭지를 쓰게 되면.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을 좋아하는 학교예요. 상상고는. 독서 습관이 있는 학생을 뽑겠다라는 거를 되게 과감하게 내세우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거예요. 아, 수능 공부도 하고 무슨 공부도 하고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투정하는 학생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겠다는데 책 읽는 거, 독서는 기본이지. 그러니까 공부 습관, 탐구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사실 자소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 동기나 과정에서 책이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이거는 수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과학적인 이론을 알기 위해서 지금 교과서 외에 추가로 또 뭘 읽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 권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써요. 그러니까 책이 언급되는 것이 총 5권에서 6권 정도까지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지금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이 점을 조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성 독서 부분입니다. 자, 인성은 본인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경험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성공적인 경험을 쓰라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노력한 경험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때 뭐 동아리 활동에서 뭐 동아리장 혹은 학급에서의 학급 회장 뭐 봉사활동, 멘토링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500자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500자 내외인데 두 꼭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한 꼭지를 되게 풍부하게 쓰는 것 이런 것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소재 찾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딱히 한 게 없는데요 막 이러면서 반장을 했지만 우리 반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 조활동을 했지만 별로 큰일은 없었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자소서 수업을 받는 이유가 소재를 찾고 없는 거 안에서 이제 쥐어짜는 거죠. 쥐어짜서 그러면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어떤 활동에서도 의미를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수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는 일단은 세 권을 고르고 책을 읽게 된 동기와 읽은 후의 소감을 띄어쓰기 제외하고 300자씩 세 권 쓰는 건데요. 이게 진짜 학생들 발목 잡아요. 자소서 쓸 때. 여태까지 경험이지만 부모님은 너가 상상고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상상고 써라. 그러는데 학생은 쓰기 싫다. 나는 상상고 가기 싫다. 그러면은 독서 부분에서 일단은 안 써와요. 독서도 안 하고. 요만큼만 읽어봐. 라고 해도 작년에도 한 학생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 읽더라고요. 안 읽으면 큰일 나거든요. 일단 면접 가서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읽어야 해요. 부분적으로라도.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만 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흠이 아니거든요. 책 읽는데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했을 때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 읽어라 해도 그 부분은 끝까지 절대로 안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소서는 어찌저찌 내도 면접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독서를 그 자소서랑 관련된 설명회를 좀 일찍 하는 이유가 보통은 상상고 자소서 쓰는데 좀 오래 걸려요. 독서 때문에 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독서는 책을 고름에 있어서 꼭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 작품을 제일 많이 쓰고요, 학생들이. 고전 문학을. 일단 대표적으로 고전 문학 한 권 정도는 늘상 넣는 편이고, 이제 자기 관심사랑 관련된 그런 책을 이제 넣는 편입니다. 조금 더 차근차근 인성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쓰는 부분입니다.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학교에서 뭘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뭘 했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쓰는데 맨 마지막에 뜻깊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뜻깊었다, 그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달하려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대화의 중요성을 알았다, 소통의 중요성을 알았다,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뭐 때문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소통의 중요성을 알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질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자소서의 질이 이제 낮아진다. 그러니까 성찰했다라고 하는,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해서 내가 반추해보고 성찰을 했다 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 인성 부분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줘도 괜찮은 자소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찰 능력은요, 사고 능력이라서 성찰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은 보통 공부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동을 반추할 수 있는 학생, 어떤 활동을 쪼개서 분석해 볼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은 보통 공부도 잘하기 마련이에요. 사고 능력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수준이 높은 계단을 밟고 있는 학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활동을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봤느냐, 이게 자소서에서 드러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500자 쓰는 거를 하나의 소재 가지고 써라 라고 주로 이제 자소서 수업을 할 때는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되게 깊이 있게 어떤 식의 사고를 했고 배우고 느꼈는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 문항들 보시면은 전부 다 모든 문항에서 구체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학생을 비난하는 거, 누가 뭘 안 해서 뭐 이런 거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뭘 안 해서 결국엔 내가 다 했다, 좋은 리더라고 볼 수 없죠. 뭐 삼성 회장이 뭐 반도체 공장 가서 반도체 만들고, 휴대폰 공장 가서 휴대폰 만들고, 셀 영업장 가가지고 영업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다 했다, 그건 실무자가 될 인물이겠죠. 리더라면은 역할 분배를 이제 정확하게 할 줄 알고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일종의 초월자적 위치에서 사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뭔가를 희생했다, 뭐 단체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도 별로 좋은 인성 부분의 자소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독서 영역은 꼭 읽어라, 이거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지금 실제 사례예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3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여러 학생이 토지를 썼었던 것 같아요. 좀 사실은 대입에서도 토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워낙 책 권수도 많고
읽어야 할 분량 자체가 볼륨이 상당하기 때문에 잘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데 희한하게 고입에선 또 자주 보이는 책 중에 하나가 토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은 실제로 읽었어요. 진짜로 읽었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제 친언니가 있는데 친언니의 그 친구분의 아들이어가지고 친언니가 이거 수업을 잠깐 해줬어요.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현직 교수라 하면 안 되는데 해서 이거 다 피드백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입학을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널 뽑았다. 그 학생은 사실은 학생부가 굉장히 부족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적응으로 인해서 그 따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그 검정고시를 본 친구였는데 그런 학생은 사실 상상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자사특목고를 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인데 이 대답이 좋았다. 그러니까 너가 중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허투루 시간을 보낸 게 아니구나. 진짜로 책을 읽고 뭔가를 공감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라고 그 상상고 선생님 직접 말을 해줘서 알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 안 읽고 뭐 요약된 거 줄거리 읽고 이렇게 간 학생들이 대답하는 건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대답이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모의 면접을 하잖아요. 저랑 자소서 수업을 안 했더라도 이제 파이널 때 우르르르 와가지고 모의 면접을 했는데 독서랑 관련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딱 바로 느낌이 와요. 아, 네이버 지식인 뭘 보고 왔구나. 그거 외우고 왔구나, 지금. 근데 진짜로 읽은 학생들은 엉뚱한 감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계속 충격이었던 게 뭐 이렇게 밥 먹는 씬이 많이 나와? 정구지가 뭐야? 아, 정구지가 부추구나. 이런 식으로 밥 먹는 씬이 계속 나오는데 사투리로 말하고 있고 뭐 음식과 관련된 계속 언어들이 나오는데 난 못 알아듣겠고 이런 식으로 그만의 감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되게 다채로운 답변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읽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 말고 학술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다. 뭐 스키너의 심리상자를 읽었다. 거기 심리학 실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너무 인상 깊었던 실험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그 기억이 강하게 남고 있고 왜 기억에 남냐면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부분적으로라도 읽은 책을 기반으로 하는 것 이것이 일단은 핵심이다. 일단은 책과 관련된 면접 질문들은 꽤 나온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도 이제 자소서에서는 뭘 쓰냐라고 했을 때 그 책에 이제 줄거리를 쓰면 안 돼요. 줄거리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책을 왜 선택을 했으며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어땠고 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면 좋습니다. 보통은 뭔가 변하게 되거든요.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거나 어떤 현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거나 나는 그냥 모르고 지나쳤던 무언가들이 눈에 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고 책의 분야보다는 책의 질적 정도가 중요하다. 이거는 상상고가 직접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은 고전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의 어떤 개론서 수준의 어떤 고전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의 어떤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차 합격한 학생들의 그 내신 성적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올 A로. 그러니까 학생부에서는 그 애들 변별력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변별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자소서와 면접이 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소서는 또 뭐가 문제냐면 면접 문항으로 이어집니다. 개별 문항으로. 그래서
자소서가 빈약하면은 면접 질문도 빈약해지거나 아니면은 쪼아대는 면접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답변하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래서 자소서는 면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좀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면 안 돼요. 요거가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수상한 거, 학교에서 상 받은 거, 그리고 성적 오른 거 이런 거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면 안 됩니다. 성적을 언급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뭘 배웠는지를 쓰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성장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좀 가늠이 안 되시죠?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학생이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허블 망원경하고 뭐 제임스 웹 망원경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탐구를 하게 되면은 그 탐구를 하는 도중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의 차이점, 파장의 차이, 그 파장이 이제 사진으로 전해졌을 때 나타나는 차이, 이런 것들이 진짜 언급돼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게 됐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성 독서, 지금 그 자기주도 학습에서도 공통 문항이 있고 개별 문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독서에서도 공통 문항이 있고 개별 문항이 있습니다. 공통 문항은 이거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일종의 약간 논술, 대학 논술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영고 면접하고도 좀 비슷한 정도가 나오고요. 한 이론이 나오고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이론을 현상에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려워해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중학생들은. 지금 중학생들은 보통 인터넷을 그냥 인터넷 생활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봐도 되죠. 이 인터넷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설명을 잘 안 해요. 밈이죠, 밈. 이미지와 밈에 이제 의존을 하죠. 근데 학생들이 그거를 스폰지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냥 명제만 탁탁 던질 줄 알아요.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그래서 처음에 면접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다 단답식처럼 얘기를 해요. 이렇다, 저렇다. 끝. 그게 이제 반드시 고치고 설명하는 능력을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 능력이 없으면은요, 결국 불합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능력, 뭐뭐 하다 명제를 얘기했으면은 그 명제에 따르는 설명을 할 줄 아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을 해야 하고요. 이게 여름방학 때부터 보통 면접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문항에서는 지금 독서 인성이다 보니까 인성보다는 사실은 독서 쪽에서 개별 문항들이 나옵니다. 학생이 지금 자소서에 썼던 무슨 책 속에서 어떤 질문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학생들이 그 상상고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책이 많이 겹쳐요. 또 뭐 이기적 유전자 상당히 많이 쓰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백신과 관련된 거, 뭐 코로나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학생들을 여러 명 이제 면접을 하다 보면은 A라는 다 똑같은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답변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가 생겨요. 그게 이제 읽고 안 읽고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읽은 바를 내가 다시 생각해서 또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이거의 여부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연습을 학생이 대답하면 아 거기 요런 지점에서 부족하니까 이런 지점을 좀 추가해야 돼. 이런 것들도 이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수업은 그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공통문항 대비 수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학생별 개별 문항을 제작을 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자소서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소서는 일찍부터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부터 쓰면 또 뭐가 좋냐면요. 지금 학교 활동에서 내가 부족한 게 있어 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남은 시간에 혹은 3학년 2학기 때 활동을 미리 다 정해가지고 그걸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미래형으로 쓰는 거죠. 나 할 거야.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뭘 했고 해서 뭘 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아직 안 했는데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로 내가 미뤄본 건데 쓸 말이 없다 자소서에. 이걸 빨리 느껴야 돼요 학생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학생 스스로가 빨리 느껴야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소서에 쓸 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이제 설명은 드렸는데요. 인성 독서에서 이제 힘든 점, 책을 빨리 선정하자. 세 권의 책 빨리 선정하자. 자소서 빨리 쓰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인성독서 면접에서 공통문항이 좀 사실 학생들, 중3 학생들,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중3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